과연 어떤 제품이 먼저 나올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뭐 출시일도 궁금하시겠죠. 자, 9월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러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3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25억 8천만 달러보다 약 50%, 그리고 전분기 30억 8천만 달러보다 약 26%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부분별로는 어땠는지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4월 말 네트워크 관련 기업인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질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지금보다 더 고속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두고 진행한 인수였는데요. 이 멜라녹스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17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5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 데이터 센터용 A100을 출시한 후 50개 이상의 서버 제조업체가 A100 기반의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현재 AI 및 데이터, 그리고 사이언스 컴퓨팅 부분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탑 500 목록 중 상위 10개 중에 8개, 그리고 전체 목록 중 3분의 2가 엔비디아 기반의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는 도입 한 달 만에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외 멜라녹스에서 새롭게 공개한 플랫폼 등 엔비디아는 2분기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익숙한 게임 쪽 파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은 16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24%,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지포스 칩을 탑재한 노트북 라인업이 강화가 되었고, 또 게임 쪽에서는 저스티스, 곧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이 데스 스트랜딩 PC 버전 등에서 RTX 레이트레이싱 및 DLSS 지원 등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이 지포스 나우를 이제는 크롬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된 부분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2분기 매출이 2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34%가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엔비디아 쿼드로 그래픽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스테이션 및 여러 소프트웨어와의 이 협력을 통해서 레이트레이싱 및 가속성 등을 제공하고, 또 호환성 확보를 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이 자동차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파트는 2분기 매출 1억 1,1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28%가 감소,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2024년부터 엔비디아 드라이브 AV,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엔비디아 AGX 올인 AV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 차량 아키텍처를 이 메르세데스 벤츠 전 라인업에 통합하는 것을 발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발표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랬듯이 엔비디아 역시 이 주요 매출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의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현재 주 먹거리가 데이터 센터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쪽 파트에서 나온 매출액과 데이터 센터 매출액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는 꾸준히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또 멜라녹스 인수 후에 좀 더 가속화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또한 암페어 아키텍처 발표 후 데이터 센터와 이 딥러닝 연상 등에 있어서 A100 관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성장세는 앞으로도 더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신작 게임의 출시도 그닥 없었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 단지 이 세계적 질병 유행 상황, 또 그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분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게이밍이라든지 또 그에 수반하는 그래픽카드 관련한 매출,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다시 이 불이 붙기 시작한 채굴붐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파트 부분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업은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이 질병 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추진 중인 이 ARM 인수가 만약 성사된다면 이 부분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건대 ARM 인수만 성사가 된다면 현재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업 이후에도 좀 더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과의 이 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확실히 시장 흐름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회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ARM 인수전에서 만약 성공한다면, 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10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GTC 2020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온라인으로 A100의 공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GTC 2020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AI 및 데이터 과학, 그 다음에 HPC, 그리고 그래픽 및 네트워킹에 관련한 최신 기술 및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5월에 있었던 이 온라인 기조 연설 내용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A100 관련한 암페어 아키텍처 기술 관련한 내용과 또 10월이면 RTX 3000 시리즈 관련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조 연설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카더라입니다. KD. 네. 자, 최근 뉴스 영상에서 제가 이 카더라를 몇 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몇 번 빠졌었죠. 예. 왜냐하면 추가적인 그 카더라 소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인텔의 10세대 CPU 라인 중에 KA 라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번은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어벤져스 에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죠? KA라고 해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일단 KA가 네, 어벤져스 에디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벤져스 에디션이래요. 뭐가 어벤져스 에디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곧 출시 예정이고요. 이 제품은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출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곧 출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인텔의 1850K 기억하실 겁니다. 엠바고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모델 역시 곧 출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판매 가격이 사실 가장 핵심인데, 가격만 충분히 괜찮게 나와준다면 제품의 메리트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 소식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RTX 3000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카더라 소식은 사실 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이 해외 쪽에서 나오는 소식과 업계 쪽 소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라인업의 경우는 RTX 3090과 RTX 3080 20GB 모델과 10GB 모델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로는 RTX 3070 슈퍼와 3070,
그리고 3060 슈퍼 이렇게 총 6개 모델 라인업으로 일단은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 소비량은 뭐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먼저 나올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뭐 출시일도 궁금하시겠죠. 자, 9월 중순쯤에 3080 10GB 모델이 아마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9월 말쯤에 3090과 3070 슈퍼가, 그리고 3080 20GB 모델은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씁쓸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3060조차도 국내 판매가를 예상해 볼 때 정말 잘 나오면 70만 원대 정도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뭐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현실과는 좀 거리감 있는, 괴리감 있는 가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지 사실 좀 걱정이 앞섭니다. 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기준점보다 너무 거리가, 이 갭이 커버리면 그냥 현실감을 잃어버리죠. 왠지 이번에 RTX 3000 시리즈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그런 가격대를 좀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새 한 주가 끝나고 주말입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